맡게 된 틴템프의 조장 장경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쪽에서 준비한 프로젝트는 DevOps로 이제 그 개발부터 운영까지 통합 AI 조력 시스템을 이제 기획하게 됐고요. 차세대 LMM 기반 자율 운영 및 장애 분석 통합 관리 시스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차입니다. 예, 그 발표는 이제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프로젝트 설계,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주요 기능, 네 번째 구현 기능 방법, 다섯 번째 시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예, 팀 소개로 팀원이자 조장이자 1인 프로젝트 제가 모든 이제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됐고요. 뭐 역할로는 이제 풀스택 개발 총괄을 이제 담당하게 됐고, 로그인, 이제 모니터링 스케줄링 기능, 이제 실시간 감지 개발 로직 설계, 그 오픈 AI LLM 연동 및 이제 지능형 로그 분석 엔진 설계, 그 에이전트 감시 시스템 구축, 그 데이터 처리 및 에러 분석, 리포팅 및 알림 기능 등 모든 기능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 조력으로는 이제 오픈 AI가 되겠는데, 이제 그 오픈 AI에서는 이제 그 특정 로그 컨텍스트 추론 및 이제 범용 에러 매핑 등을 통해 이제 자동 대응 가이드 및 요약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예,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는 이제 사용자 개발 역량 및 조력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LLM을 통해 로그와 코드 그리고 파일 등을 이제 직접 분석하여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개발자가 문제 원인의 파악을 드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 업무와 기술적 성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 관리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서버 에이전트를 이제 등록을 하여 자동 감시 및 중앙 집중 분석을 통해 인력 중심의 소모적인 이제 인프라 관리에 이제 소모되는 인력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이제 고효율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이제 지능형 운영, 의사결정 목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 및 로그 등 이제 가공 및 분석을 하여 이제 장애 대응의 이제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이제 초보 개발자도 이제 전문가 수준의 장애 분석이 가능하도록 돕는 이제 차세대 AI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본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1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가? 저는 이제 그 1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서브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팀 프로젝트, 이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1차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사용자 중심의 UI, UX 구현 및 게시판 인터페이스 담당을 이제 수행을 했고, 2차에서는 이제 커머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LLM 설계 및 트랜잭션 로직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3차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웹소켓 기반 실시간 양방향 통신 및 아키텍처 설계 및 이제 그 외 핵심 기능 고도화를 이제 담당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왜 1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가?
하면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혼자서도 이제 견고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가,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협업을 넘어서 이제 기획부터 시스템 통합까지 이제 나의 퍼포먼스의 한계를 측정하고자 1인 프로젝트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의 완벽한 구현을 통해 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아키텍처의 완전한 구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기술 스택으로는 이제 백엔드에 스프링, 자바, 그리고 MySQL, 그레이드.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그 CSS, HTML,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리액트 등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제 에이전트에는 이제 파이썬, LLM에는 오픈AI, 제미니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키텍처인데요. 지금 이제 그 자세한 아키텍처 설명은 그 뒤에 이제 나올 거니 이제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이제 로그 및 파일에 대해서 해당 서버에 이제 분석 요청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서버에서는 그 로그 및 파일에 대해 1차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공을 해서 이제 오픈AI LLM으로 그 특정 이제 에러 및 이제 로그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AI에서는 그 해당 이제 에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제 그 에러에 대해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에 대해 분석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 응답에 대해서 이제 서버에서는 그 해당 내용을 1차적으로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그 분석 결과를 이제 그 리턴하게 되고요. 그 사용자가 이제 에이전트, 즉 이제 서버 감시 및 시스템 감시 등 이제 관리 차원의 시스템 관리 죄송합니다. 시스템 관리를 위해 에이전트를 각 시스템에 등록 및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에는 그 시스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통합 서버로 에러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서버에서는 LLM으로 마찬가지로 에러 분석 요청을 보내게 되며 그 에러에 대해서 서버에서는 그 분석 내용을 가공하고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리턴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아키텍처인데 사용자 트랙과 서버 트랙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용자 트랙에서는 이제 에러로그 및 이제 코드를 이제 준비를 해서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서버에서는 오픈AI 쪽으로 LLM 분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AI에서는 그 해당 코드에 대해 디버깅 및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솔루션 및 그 솔루션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대해 서버에서는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 트랙입니다. 서버 트랙에서는 이제 원격 서버 운영 중인 서비스 환경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에이전트 노드에서 해당 장애에 대해 감지 서버로 특정 에러 코드를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LLM으로 AI 서버로 특정 에러를 전송하게 되며 그 AI에서 보낸
AI에서 그 특정 장애 원인 및 심각도를 분석하여 그 중앙 서버로 이제 장애 보고 및 알림을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중복 제어가 있는데요. 이건 동일한 이제 에러에 대해서는 이제 특이사항 그 방어 로직을 세워서 특이사항 없다라고 이제 방어 로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중앙 모니터링 서버에서는 이제 대시보드로 실시간 현황 및 이제 통계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되고요. 이제 알림 정보, 실시간 이제 알림 기능, 이제 주단위 통계 정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설계, 즉 ERD 모델링입니다. 사용자 정보는 이제 유저 테이블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에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데일리 스테이시라는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기타 이제 그 보고, 알림, 서버 정보 등은 이제 그 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API 설계인데요. 이것도 그 각 기능에 대해서 로그인, LLM 분석 요청, 이제 로그 수집, 알림 기능, 리포트, 서버 이제 통계 등 이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이제 API 정의 계획 정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로그인 기능입니다. 로그인은 이제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 접근 시 이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정과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원가입 기능이 되겠고요. 회원가입은 이제 사용자 이름과 아이디를 이제 입력받고 이제 사용자 로그 및 파일 분석, 서버 관리를 위한 핵심 필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페이지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제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서버 탭과 유저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서버 탭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서버 에러 발생 시 이제 알림 시각화 기능이 되겠고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단에 에러 정보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로그인이나 이제 그 사용자의 정보 및 이제 로그아웃 기능,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한글 영어 이제 그 변환 기능인데, 이거는 아직 좀 약간 미완성 기능이고요. 그 화면 전환 모드, 그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시스템 상태 요약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총 에러 건수, 그리고 등록된 시스템의 이제 개수, 그리고 치명적 에러 개수, 이제 AI 분석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주별, 이제 그 에러 발생 추이가 되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치명적 에러 정보 요약 등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 밑에도 이제 그 이제 서버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탭이 되겠고요. 이제 사용자 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총 에러 건수, 이제 그 해결된 에러 비율, 그리고 치명적 에러 건수, 이제 분석 속도, 그리고 주별 등록된 파일 및 로그 에러 추이, 그리고 치명적 에러 파일 요약 등에 대한 이제 정보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간단히 이제 요약된 정보들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버그 분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와 사용자 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서버 탭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제 그 서버 에러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요약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주차에 발생한 이제 일별 및 이제 시간대별 에러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해당 이제 주차별로 해당 에러 건수에 대한 시스템 감시 중인 에러 건수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 시점으로는 넘어갈 수 없고 그 과거 시점의 데이터만 이제 출력하게 되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에러를 기준으로 그 에러가 발생한 주차까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요약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용자 버그 분석 탭인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몇 개 파일이 올라왔는지 그 중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요약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어떤 이제 에러에 대한 그 에러에 대한 그 패턴 정보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이제 상위 4개로 이제 요약해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오픈 AI LLM을 통해 해당 로그나 파일에 대해서 에러 분석 요청을 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제 제목을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로그를 업로드해요. 이제 AI 분석 요청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AI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케이스 히스토리에 이제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을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조회 및 이제 삭제를 이제 수행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에러에 대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해당 케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 요약, 에러 원인, 에러 위치, 그리고 위험도 파악, 해결 방안 및 가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포트 기능입니다. 이제 리포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자별 보고 기능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케이스에 대한 이제 결과 리포트 그리고 주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 조회 및 이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제 실제 이제 해당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정보 분석 기간, AI 분석 요약 정보, 시스템 및 사용자별 요약 정보를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에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요약 및 일별 리포팅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림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알림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모니터 시스템 감시 서버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림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조회 또는 이제 주간 조회 주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
그 설계를 했고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에러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 그 해당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사용자가 인지한 알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클릭해서 이제 인지한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제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입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을 등록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해당 서버의 URL을 이제 등록하는 기능과 그 에이전트 그 감시 대상 서버의 상세 에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자동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감시 서버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서버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시 설정 감시 오프 설정인데요. 또 그 시스템 감시를 하다 보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작업 등의 사유로 인해 감시를 잠시 꺼둬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해당 기능을 이제 추가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 대해 반복해서 이제 그 감시 설정을 오프하는 기능과 특정 날짜에 대해서 감시 설정을 오프하는 기능,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감시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감시를 오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시스템에 대해 이제 감시하고 있는 이제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에이전트 정보는 이제 모니터링 서버, 감시 대상 아이디, 감시 대상 URL, 이제 해당 에이전트에 쌓아두는 실제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하는 로그 정보, 이 중복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서버의 그 고유 아이디인 UID 정보 등을 이제 입력을 받거나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설정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 에이전트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 해당 시스템을 감시하게 되면서 이제 특정 에러 코드, 특정 에러 코드, 서버 에러 코드 같은 게 이제 감지가 될 경우 에러가 발생했다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 뒤에 그 상세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기능 구현 파트입니다. 예, 로그인 구현 기능이고요. 로그인은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이제 그 접근 토큰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자의 그 권한이 있는지 서버에서는 한번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 헤더에 토큰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에서는 그 사용자 정보가 담겨 있는 토큰에 이제 토큰을 체크하여 이 사용자가 이제 유효한 사용자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해당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응답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이제 그 사용자가 서버로 이제 그 미로그인 시 웹페이지 접근 요청을 할 때 서버에서는 그 인증 필터에서 이제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토큰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다라고 판단을 하여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거 로그인 상태에서 이제 웹페이지 접근 요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토큰 유효성을 체크하게 돼서 이제 그 토큰 유효성을 체크 후 이제 이상이 없다 하면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제 그 데이터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화면 처리입니다. 메인 화면은 이제 그 서버 또는 이제 유저 탭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 서버에서는 그 해당 아이디 정보가 담겨 있는 토큰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이 완료되면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대한 이제 그 날짜를 1차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이제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해당 주차가 시작되는 이제 지점이기 때문에 월요일로 이제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월요일을 기준으로 요약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그 분석 이제 처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탭 활성화 시 이제 그 분석 및 통계 요청을 이제 get 요청을 이제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이제 서버에서는 그 첫 데이터 날짜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출력하기 때문에 첫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이제 그 정보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데이터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해당 이제 서버 에러 타입별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한 그 시간대, 일자 및 이제 시간대에 대해서 히트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500 서버 에러에 대한 이제 등급별 분포를 이제 그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탭인데요. 사용자 탭도 이제 서버 탭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로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 이제 에러 타입별 이제 정보 조회 이제 응답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때 그 업로드에 대한 이제 그 업로드 요청에 대한 이제 응답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용자 그 총 에러에 대한 이제 정보 등을 이제 그 정보 및 이제 주로 발생한 에러 등 이제 AI 분석 케이스 등을 이제 그 사용자에게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워크스페이스 처리입니다. 실제 이제 그 사용자 그 에러 분석을 하는 이제 핵심 로직 중 하나인데요. 이제 그 사용자 파트입니다. 사용자 파트인 경우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그 로그 및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이제 그 폼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폼 데이터에는 이제 그 제목, 이제 그 유저 정보, 그다음에 파일 정보 등이 이제 담겨 있는 폼 데이터 형식으로 서버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정보들은 서버에서 이제 원본 로그로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이제 해당 그 내부 DB에 케이스를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저장 및 이제 해당 DB에 저장이 완료되면 등록이 완료됐다고 이제 응답을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게 되고요. 서버에서는 오픈 AI 쪽으로 이제 그 분석 엔진 기동 및 LLM 프롬프트를 이제 구성하게 돼요. 이제 오픈 AI 쪽으로 이제 그 분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분석 요청을 보내게 되면 오픈 AI에서는 해당 이제 에러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로 유효한 에러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유효한 이제 에러일 경우에는 그 LLM 분석 결과에 대해 제이슨 형태로 이제 그 서버로 이제 그 결과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 LLM에서 이제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제 치명적인 에러가 아니거나 동일한 에러 등 이제 그 좀 마이너한 에러거나 이제 반복되는 이제 에러일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방어 로직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그 해당 이제 서버에서는 그 오픈 AI LLM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돼요. 작성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해당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제 서버 처리가 되겠고요. 이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에이전트에서 서버로 예, 서버에서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상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제 서버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서버 에이전트에서 그 해당 에러가 발생했다고 서버 쪽으로 그 에러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이제 사용자 에러와 동일한 로직으로 그 에이전트 상태를 이제 변경을 하고 그 특정 이제 에러에 대해서 그 히트맵에 이제 에러 카운팅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해당 그 에러에 대해 분석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AI에서는 내부 추론 및 이제 컨텍스트 분석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 그 분석 결과를 서버 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 분석 결과를 이제 그 결과 보고서 및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 주기적으로 이제 그 에이전트 상태를 계속 체크를 이제 수행하다가 이제 서버 상태가 정상이다 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에이전트에서는 그 서버 정상 요청을 보내게 되고 서버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어 상태를 이제 정상으로 이제 상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참고 사항인데요. 네, 그 서버 에러 발생 시 이제 그 HTTP 그 상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기준으로 서버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포트 처리입니다. 서버에서 이제 오픈 AI로 이제 서버에 받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서 그 1차 이제 로그에 대해서 이제 1차 가공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픈 AI 쪽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I 쪽에서는 이제 그 해당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그 분석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이제 결과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반환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사용자 및 이제 서버에 대한 최종 요약본을 이제 2차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가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오픈 AI로 그러니까 사용자 및 서버에 대한 종합 요약본을 요청하게 되고 오픈 AI에서는 그 해당 요약본을 다시 이제 서버 쪽으로 보내게 되어 이제 그 리포트에 대한 이제 최종 리포트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알림 처리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서버 처리에서 이제 보셨던 로직과 동일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 전파하는 그 기능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이제 설정 처리인데요. 그 에이전트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에 그 등록되어 있는 고유 서버 아이디인 UUID를 기준으로 서버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는 에이전트의 상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그 서버의 상태가 이제 정상이면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DB에 이제 서버 등록 및 이제 상태를 한번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상태가 이제 뭐 변경이 되거나 하면 그때마다 이제 그 상태를 변경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추가로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그 에이전트 삭제했을 경우 이제 그 해당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통계나 아니면 리포트된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그 해당 그 에이전트는 이제 아예 완전 삭제가 아닌 이제 그 비활성화 상태로 이제 변경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감시 오프 처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특정 이제 상태 코드로 이제 변경을 해서 그 특정 일자 그리고 특정 시간에 대해서 이제 뮤터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감시 오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와 이제 그 사용자 정보 등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아웃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로그인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 감시 중인 이제 시스템의 서버 상태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그 해당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발생했던 에러들에 대한 이제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서버 탭에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탭에서도 이제 그 사용자가 올린 에러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그 분석 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및 이제 유저 파트로 이렇게 나눠 놨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개 서버에 대해 이제 감시하고 있는지, 또 서버에 대한 에러가 몇 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요약된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그 특정 시간대에 에러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주에 대한 정보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는 출력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 등을 이제 요약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에러를 이제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에러 유발 코드를 AI로 이제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분석이 완료되면 이제 분석이 완료됐다라는 이제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형태의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그 요약된 정보, 그리고 그 원인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위치,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이 에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솔루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스케줄링으로 원래 이제 그 특정 시간 이제 지금 시스템 설정으로는 이제 자정에 이제 출력되도록 리포트가 이제 생성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수동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그 요약된 정보를 생성된 정보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감시 중인 이제 시스템 정보, 그러니까 그 분석 대상 정보, 그다음에 그 분석 기간,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감시하고 있는지, 그 파일 죄송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파일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는지, 그 어떤 주로 발생한 에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제 주로 이제 상세 요약 등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포인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요약해서 보여지는 기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요약된 정보를 이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메인 상단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제 정보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알림에도 이렇게 그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좀 이제 지금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일단 발표는 시연은 이쯤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트러블 슈팅은 작성을 안 하셨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제 지금 손은 하나인데 예, 일은 뭐 엄청 많아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타이트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시보드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정보는 혹시 어떤 거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스템 요약된 이제 그 가공된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제 그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뭐 그 정보는 이제 그 대시보드에 좀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